안녕하세요, 여러분. 멍글일지의 구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날 기준으로 밖에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근데 무서운 건 이 비가 그치면 폭염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와 진짜 덥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전에는 문득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커버곡들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봤어요. 첫 곡부터 최근에 올린 24곡까지 쭉 들어봤는데 어떤 노래는 지금 다시 들어도 이건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어떤 노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다시 지금의 스타일로 불러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곡은 반주와 제 목소리 그리고 영상의 분위기까지 정말 잘 어울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커버곡에 대한 이야기를 몽글을 위해서 제대로 해본 적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깊게 이야기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커버곡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와 그동안 여러분께 한 번도 들려드리지 않았던 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제가 커버곡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저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평소에도 길 걸으면서 막 혼자 흥얼거리도 하고 노래를 들을 때면 이 가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가수분들은 어떤 감정으로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문득 나도 한번 이렇게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커버곡의 시작이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의 구름 일기장 이전에 약 1년 정도 운영했던 또 다른 유튜브 계정이 있었어요. 그 계정에서도 다른 컨텐츠도 있었지만 커버곡으로도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커버곡의 컷자도 몰라서 그냥 원곡을 그대로 따라 부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노래가 너무 높으면 키를 낮춰서 부를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제 목소리에 맞게 부르는 방법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원곡을 따라서 부르며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정도 여러 컨텐츠와 함께 커버곡도 꾸준히 올렸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노래 정말 잘 들었어. 좋아하는 걸 즐기면서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반대로 너무 상처가 되는 말도 들었어요. 저를 알고 있던 한 지인이 너 노래하는 거 들었는데 진짜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지인은 보다가 중간에 껐어 라고 했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노래를 너무 못해서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노래를 못한다고? 내 노래가 중간에 끌 정도라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결국 그 계정에 올렸던 커버곡은 모두 비공개로 돌렸고 약 8개월 정도 커버곡을 부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다시 해보고 싶다. 내가 좀 더 강해지고 싶다.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공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새롭게 만든 대장이 바로 지금의 구름일기장이에요. 이번에는 단순히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면서 커버곡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뭐 보컬 학원을 다닌다거나 뭐 따로 학원, 학교 뭐 이런 데를 다닌 것이 아니라 뭐 왜 좋게 들리는지, 어떤 표현이 자연스러운지, 감정을 어떻게 하면 전달이 되는지 혼자 계속 듣고 뭐 따라해보고 배우는 시간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노래 부르면서 굳이 가수분을 따라하지 않아도 내 음이랑 맞지 않으면 낮춰서 불러도 되겠구나 라는 것도 하나 배웠고요.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예전에 저와 비교하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의 24곡, 24곡의 커버곡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노래를 어떻게 고르냐라는 질문도 가끔 받아요. 사실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아직은 새싹 유튜버이다 보니까 신청곡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자유롭게 고르고 있어요. 길을 걷다가 유난히 귀에 꽂히는 노래가 있으면 메모해두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을 때 왜 이 노래는 커버 안 해? 라는 말을 들으면 겉으로는 이건 너한테만 들려주는 거야 라고 장난치는데 속으로는 생각보다 괜찮게 들렸나 보다 하면서 후보 리스트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올렸던 커버곡 리스트 중에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서 마지막 노래를 부르다가 친구가 먼저 왜 이 노래는 커버 안 해? 커버해줘 막 이렇게 말을 들으면 이건 너한테만 들려주는 거야 라고 하고 올렸던 커버곡은 이하이님의 한숨입니다. 조금 높아서 그리고 감정 전달을 목소리만으로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업로드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눈 감고 들어도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다. 노래를 좀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생각보다 괜찮게 들렸나 보다 이러면서 후보 리스트에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한 거고요. 네. 그렇게 노래를 정하면 바로 녹음을 하는 건 아니고 저에게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 처음 듣는 노래면 한 달 정도 연습을 하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노래만 계속 들으면서 음을 익혀요. 귀로 익혀요, 귀로. 두 번째 주에는 가사를 보면서 따라 불러봐요. 세 번째 주에는 허밍으로 음정과 박자를 맞춰보고 예를 들어서 이하이님의 한숨을 예를 들면 그것도 준비를 했을 테니까 가사가 뭐였죠?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허밍으로 연습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허밍으로 불러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노래방에 가서 실제로 불러보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죽음은 아파올 때까지. 이렇게 연습을 했을 때 제 마음에 들면 그때 비로소 녹음을 시작해요. 반대로 이미 익숙한 노래면 지금 들려드린 거랑 같이 마지막 2주 정도만 연습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이미 아는 노래니까요. 그리고 녹음하기 전에는 꼭 하는 루틴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에 있는 5분 정도의 목 풀기 영상이 있거든요. 목을 충분히 풀고 제가 원래 잘 알고 있는 제 목소리와 맞는 노래를 한 곡 가볍게 불러봐요. 모든 날 모든 순간, 안아줘, 이런 약간 낮은 노래?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불러보면서 긴장을 조금이라도 풀고 몸도 긴장 풀고 목도 풀고 녹음을 시작하고 싶어서 생긴 습관이에요. 사실 이전 계정을 운영할 때에는 녹음 스튜디오를 이용했어요. 큐베이스로 녹음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연결해서 헤드폰을 쓰고 마이크 앞에서 서서 몇 시간씩 녹음을 했었어요. 왜냐면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요. 잘 선보이고 싶었고 잘 해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있긴 한데 그때는 그 욕심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긴장이었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꼭 잘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정말 잘 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커질수록 몸도 목도 점점점 굳어지더라고요. 가면 보통 5시간 정도 예약해서 가요. 그러면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막 가서 열심히 녹음해도 2곡 정도밖에 완성하지 못해요. 왜냐면 대충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들어보면 다시 녹음할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결국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 버린 녹음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스튜디오 이용 비용과 왕복 교통비가 조금씩 부담되기 시작했어요. 마침 이전 계정을 정리하게 되면서 스튜디오 녹음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구름 일기장을 다시 오픈했을 때 이번에는 집에서 한번 해볼까? 편안하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예전에 친구가 영상 편집할 때 쓰라고 생일 선물로 마이크를 하나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 이번에는 이걸 한번 써보자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의 홈 레코딩입니다. 물론 스튜디오 장비만큼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없고 큐베이스도 사용하진 않아요. 대신 저에게 맞는 다른 녹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벌써 24곡 정도를 집에서 녹음했더라고요. 커버곡뿐만 아니라 그날 시리즈, 몽글일기, 쓸데없이 시리즈까지. 이 정도면
친구가 선물해준 마이크가 정말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랑 함께한 지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수고가 많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홈 레코딩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느낀 건 생각보다 잡음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제 책상의 구조를 보면 마이크 뒤에 컴퓨터 본체가 정말 가까이 있어요. 거리상 한 50cm? 마이크 끝에와 본체, 대각선, 그러니까 모서리라고 하나요? 모서리의 거리선이 한 눈대중으로 50cm 정도, 길면 100cm, 100cm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컴퓨터 뭐라 그러죠? 팬 소리, 팬이 돌아가는 소리까지 마이크가 다 잡아버리더라고요.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마치고 항상 편집을 하다 보면 노이즈 제거 작업부터 시작을 해요. 어차피 목소리 보정을 할 때 컷 편집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느낀 게 있어요. 스튜디오에서만 긴장한 줄 알았는데 집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스튜디오가 낯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서 녹음해도 목소리가 굳어있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잘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라는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들었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이 말은 이렇게 했어야지, 이러면서 예전에 들었던 말이 오히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원곡 음정대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 목소리에 맞게 키를 조절해서 부르는 것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녹음 전에는 목도 충분히 풀고 제 목소리에 잘 맞는 노래를 한 곡 부르면서 긴장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한 번에 끝까지 부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한 두 소절씩 녹음하고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녹음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꽤 이렇게 트랙이 쌓였음에도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녹음. 그래서 한 곡을 완성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3시간? 그래서 아직까지 원테이크로 완성한 노래는 라디님의 엄마인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일도 정말 많아요. 그중에 가장 재밌었던 일은 집에서 녹음하다가 경비 아저씨가 올라오셨어요. 평소에는 창문을 꼭 닫고 녹음하는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경비 아저씨께서 누군가가 계속 노래를 부른다고 신고라 그러셨나? 제보?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야기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주의하겠다고 하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고 너무 놀라서 방으로 들어와 보니까 창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렸구나 하면서 정말 민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창문을 열고 닫고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녹음을 했던 곡들도 있어요.
최근에 올라갔던 노래들 중에서는 괜찮아를 녹음할 때는 감정이 올라와서 막 울컥하다가 우는 소리가 막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막 엉엉 울진 않고 막 이러면서 우는 소리가 다 들어가서 이제 중간에 몇 번이나 멈췄고, 그거는 뭐 노이즈 제거로 해도 되는데 목소리가 잠드는 바람에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녹음을 하는 일이 있었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거의 처음부터 다시 녹음하기로 했어요. 뭐 끼부리지마 그 노래는 다 녹음을 끝냈는데 프로그램이 갑자기 종료되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녹음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소위 튕겼다고 얘기를 하죠. 왜 튕긴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튕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뭐 유튜브를 보다가도 튕긴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하다가 튕긴 적도 없었고, 그렇게 용량을 많이 잡아먹고 컴퓨터에 그 펜을 돌아가게 만드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펜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는데도 튕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튕겨서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반대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곡이 있는데요. 역대 잘 만들었다, 그래도 잘 녹음을 끝냈다, 그래도 마음에 좀 먹먹하다, 뭐 기억에 남는다, 이런 곡이 있는데요. 바로 나의 사춘기에게였습니다. 이 곡은 사춘기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제일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이제 점점점 제가 나이를 먹고 다시 들어보니까 사춘기 분들뿐만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하신 분들에게도 이 노래를 들으시면 조금 더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가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 마음의 가사를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랩 가사를 직접 썼어요.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제가 직접 친 건 아니지만 피아노 반주랑 자연스럽게 너무 이어져서 완성하고 나니까 뿌듯했던 기억이 나고, 아직도 역대급으로 제 마음의 1순위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던 곡 중 하나예요. 이게 1위니까 잘 불렀다가 기준이 아니라 잘 만들었다, 마음이 좀 뭉클하다, 따뜻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곡은 아직까지는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음악을 배운 시간 외에는, 여기서 학교는 학창시절 얘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전반적으로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커버곡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면 와,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올까 감탄하면서 볼 때가 정말 많아요. 제 목소리는 원래 중저음이에요. 이제 제 목소리로 얘기를 해보면, 안녕하세요, 몽글일기의 고르입니다. 이 정도는 아닌가? 이런 식으로 중저음인데, 이 중저음이 참 뭐랄까, 제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차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몽글일기 녹음을 할 때 뭔가 중점으로 녹음을 하면 너무 진지하고 간혹 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톤, 두 톤 좀 높여서 얘기 녹음을 하는 거고, 원래 제 목소리는 중저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게 중저음의 목소리가 고음을 불러야 되는데 제가 고음을 부르면 가성으로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 가성을 부르면 제 소리가 얇아지잖아요. 진성으로 고음을 부르지 못하니까 가성으로 고음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얇아지고 힘을 줘도 막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소리는 얇아지는데 그 목소리 크기는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제 목소리가 참 아쉬웠어요. 왜 나는 저렇게 못 부를까? 왜 원곡처럼 안 될까? 이러면서 늘 비교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완벽하게 부르지 못하겠다 라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노래를 잘 따라 부르는 사람보다 가사의 감정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방식대로 해석하고 제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커버곡이에요. 이 중저음으로 가사의 감정을 전달하면서 뜬금없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커버곡이 있는데 그게 음보다는 노래 가사가 감성적이고 너무 좋아서 아직은 어렵더라고요. 그 곡이 모범택시 3에 나왔던 OST 중 하나인데 채베코님의 기다려야지 라는 곡이에요. 그 곡을 너무 도전해보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아직까지 어렵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불러보고 싶은데 엄두도 사실 못 내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 곡이 언젠가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된다면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거,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했다는 거, 그걸 알아봐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커버곡을 만들고 싶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목표는 아주 단순했거든요. 내 노래로 단 한 사람이라도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미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내 하루의 힐링이 된다. 노래를 듣고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는 조금 더 큰 목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단계를 밟아왔으니까 조금 더 크게 가져도 되겠죠? 언젠가 보컬 레슨도 제대로 받아보고 싶고 제 목소리의 장점과 부족한 부분을 배우면서 더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노래를 부르면 좋을지도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노래를 발매해보고 싶어요.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을 목표로 조금씩 걸어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구름일기장을 만들었을 때 커버곡에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어요. 바로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저는 단순히
원곡을 따라 부는 것이 아니라 제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조금씩 다른 감정을 담아서 들려드리는 커버곡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배우고 꾸준히 연습하면서 그룹만의 커버곡이라는 색깔을 만들어 갈게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커버곡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망치지 않고 들려드릴지, 이 가수분의 노래를 망치지 않고 제대로 부를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노래를 연습하고 녹음을 하는데요. 물론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자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래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는 노래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완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고 실수도 많이 해요. 지금 이 몽글일기만 녹음을 해도 갑자기 몽글일기? 말이 꼬여서 막 그 단어를 다시 말하고 편집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커버곡이 주제니까 커버곡 얘기를 하면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런 반복적인 작업이 많으니까요. 근데 커버곡도 그렇고 몽글일기도 그렇고 그 좋아한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저만의 방식으로 저만의 목소리로 계속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이라는 건 아니고요. 항상 제 커버곡을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조회수나 좋아요를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말로 신경 쓰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어느새 확인하고 있는 제 모습을 자주 발견하곤 하거든요. 근데 숫자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건 끝까지 들어주시는 여러분이에요.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공기가 시작되는데요. 7월 첫째 주부터 8월 마지막 화요일까지 시원한 여름을 함께 보내실 수 있도록 엄청 열심히 준비한 여름의 일기 시리즈 탑 8, 탑 8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7월 첫째 주에는 공개가 됐죠. 7월 첫째 주에는 트와이스님의 Dance the Night Away, 두 번째 주에는 세븐틴님의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뜨겁다, 줄여서 우세낫이라고 하죠.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그리고 8월 달 주에도 계속 공개될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여름에도 작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몽글일기의 구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